오랜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가지 뉴스를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계 캐나다 이민자로서 아주 훌륭한 행실로 제대로 국위선양을 하고 한국인 이민자들의 이름을 참 더럽힌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캐나다 난민 망명 신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PSR, 즉 Private Sponsorship of Refugee 프로그램이 2025년 말까지 신청 접수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PSR이라는 프로그램은 사설 단체가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를 일정 기간 물심 양면으로 지원하고 후원을 받는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내년까지 막히는 겁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영상 주제와는 좀 다른 아군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네, 이 뉴스는 캐나다 이민 자체와는 아주 관련이 많은 뉴스는 아니지만요. 최근에 아주 재밌는 뉴스를 지인에게서 공유받아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 퀘벡에 거주하던 한 38세 남성이 1,000개 이상의 위조 문서를 중국에서 밀반입하려다가 벌미가 잡혔습니다. 2022년 1월에 몬트리올 비여객용 공항인 미라벨 공항에서 이 위조 문서 밀수 행위가 적발이 됐고요. 최근에 퀘벡 라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30개월 징역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름이 종훈 리입니다. 이견의 여지가 없는 한국계죠. 이종훈 씨는 위조 캐나다 영주권 카드 509장, 위조 엘버타주 운전면허증 506장을 밀수하려다가 미라벨 공항에서 걸리고 만 겁니다. 또한 CBSA 캐나다 보더 서비스 에이전시에 따르면요, 이종훈 씨는 본인 스스로가 또 캐나다 시민권 카드나 영주권 카드, 워크 퍼밋, 운전 면허증 등을 직접 위조 제작한 혐의도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이 위조 문서들을 진짜인 것처럼 사용하려 한 의도도 보였다고 하고요. 실제로 자택을 압수수색했더니 위조 서류 제작용 장비도 있었고 컴퓨터, 휴대폰 제작, 그리고 제작 완료했거나 미완료된 위조 문서들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화폐 인쇄기도 있었고 거의 14만 달러에 달하는 캐나다화, 미화 화폐도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위조 서류와 제작용 장비는 압수되었다고 하고요. 다 폐기 처분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폐도 압수했고요. 기사 내용 자체는 이게 끝입니다. 이번 뉴스의 주인공 이종훈 씨는 지금 38세인데 밀수가 적발된 건 2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36세였겠네요. 소포에 들어있던 위조 카드가 1,000장 이상이니까 처음 밀수한 것도 당연히 아닐 테고요. 그럼 30대 초반 정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죠. 저 같은 소시민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포부가 큰 친구입니다. 집에 위조 문서 제작 장비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위조 지폐 인쇄기까지 있으니까 정말 재택근무 사업가로서 궁극의 경지에 오른 것 같네요. 저도 이 친구처럼 재택 비즈니스 오너이긴 한데 비슷한 점은 여기서 끝입니다. 중국에서 카드를 밀수한 걸 보면 중국 쪽 조직이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한국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런 범죄 행위로 체포됐다고 해서 도입부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한국인 이민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아닐 거예요. 한국인 이민자의 평판에도 아주 큰 해가 가지는 않을 거고요. 요즘 눈에 띄게 늘고 있는 반이민 정서는요, 주로 남아시아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죠. SNS에서 반이민 정서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은 이 남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저지르는 각종 범죄 관련 뉴스를 열심히 퍼와서 퍼뜨립니다. 조직적인 자동차 및 화물 절도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캐나다 국경 사이로 4천만 달러치가 넘는 엄청난 양의 마약을 밀수 유통한 사건 등 참 다양한 사건들을 공유를 해요. 그런데 이런 이민자들에 의한 범죄는요, 이전부터 사실 항상 존재하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냥 여전히 존재하는 것 뿐이고요. 모국 국적별 이민자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범죄의 횟수도 범죄자도 많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고요. 어차피 이런 뉴스들을 SNS로 퍼뜨리는 사람들의 가장 주된 의도는 반이민 정서를 퍼뜨리고 특히 자기들이 공격하려는 특정 인종 또는 국적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종훈 씨가 저지른 사건이 반이민 정서에 이용될 가능성은 아주 높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사람들의 주된 표적이 아니니까요.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PSR, 즉 Private Sponsorship of Refugees 프로그램이 2025년 말까지 접수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인 이민자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 이것도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요. 캐나다 관련 뉴스를 대충 퍼와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TTS, 기계 음성으로 영상 만들어서 뿌리는 그런 채널들이 마치 난민 망명 신청 자체가 완전히 막힌 것처럼 소식을 전한 걸 보고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부득이하게 뉴스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캐나다의 난민 망명 신청자가 개인 수준에서 각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물론 개인 차원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자격도 없으면서 PGWP 만료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끝나니까 무작정 망명 신청서를 접수부터 하는 경우가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늘어서 지금 이민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도 크게 생겼죠. 그리고 난민 망명 신청자에 대한 눈길도 점점 싸늘해지는 분위기고요. 아무튼 PSR의 원리는요, 좀 복잡해서 다 설명하자면 너무 기니까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난민을 후원할 수 있는 스폰서는 UN 산하단체인 UNCHR, 즉 UN 난민기구 등의 인도주의적 단체부터 종교기관, 특정 민족 단체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설단체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일반인 5명이 그냥 그룹으로 조직을 해도 스폰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스폰서는요, 최장 1년까지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를 지원할 법적인 의무가 있고요. 사회적, 감정적인 지원부터 시작해서 의식주와 금전 등 물적 지원까지 해야 합니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고 난민을 후원하는 단체는요, SAH라고 해요. 즉 스폰서십 어그리먼트 홀더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통한 신청은 안 막히고 계속 유지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UN 난민기구 같은 그런 기관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히는 쪽은요, 개인으로 이루어진 그룹들 통한 신청과 정부 공인 단체인 SAH가 아닌 기타 단체를 통한 신청인 겁니다. 연방정부에서 스폰서십 프로그램을 중단한 공식적인,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일단 2025년부터 2027년까지 TO와 현재 이미 접수된 신청서 수를 고려를 했을 때요, 중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2025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23,000명의 신규 이민자를, 영주권자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신규 영주권자 계획을 한번 보시면요, 23,000명은 난민 및 망명 신청자 TO인 58,350명의 39.4%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적지 않은 포션이죠. 화면에는 안 나와 있긴 하지만 2026년에는 이 TO가 22,000명으로 2027년에는 21,000명으로 조금씩 줄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 자료에서는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부분도 당연하지만 존재를 합니다. 일단 첫째, 부조리와 불법, 편법이 없으면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이 아니죠. 이 PSR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이 프로그램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당연하지만 스폰서가 지원을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요, 신원 증빙 서류나 재정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보다도 더 최악인 건 스폰서가 난민에게 금전적인 지원 없이 알아서 그냥 살라고 자립하라고 요구를 하거나 심지어는 스폰서를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후자는 LMIA 쪽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관행과도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죠. 이러한 조치 덕분에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겁니다. 이미 IRCC에서는요, 그동안 마구잡이로 이루어져 왔던 개인 차원의 난민 신청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계속 시사한 바 있죠. 여기에다가 PSR까지 막아버리면은 캐나다 정부 공인단체를 통한 난민 신청을 제외하면 거의 전부 다 제동이 걸리는 셈입니다. 결국 난민, 망명 신청자의 캐나다 영주권 취득은요, 최소한 단기적으로라도 어려워질 것이고 캐나다에 더 오래 체류하려는 목적으로 망명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의 의욕도 어느 정도 꺾이겠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잘 될 것 같아도 실제로 정책을 행하면 결과는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지난 영상인 새는 바가지를 올린 지 일주일이 조금 더 넘었죠. 생업이 바빠지면요, 영상 업로드 빈도가 뜸해지는 키아리 채널 특성상 이 정도 갭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제 체감상으로는 영상 올린 지 거의 2주일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는 바가지 영상과 그 전 영상이었던 랜디 부아소노 장관 사퇴 관련 영상을 같은 날 찍고 제작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영상을 한두 개 정도는 더 올리고 싶었기 때문에 참 오래된 것 같은 기분이 더 듭니다. 그동안 제 생업도 바빴고요. 배우자도 일이 많이 바빠진 데다가 제가 사는 동네에 눈이 많이 와서 스쿨버스도 제대로 다니지 않아서 아이들 통학까지 책임지느라고 좀 뜸했던 것도 있지만요. 그동안 유튜브라는 매체와 제 채널 그리고 캐나다 이민이라는 콘텐츠에 대한 생각이 많아져서 고민을 좀 거듭하느라 뜸했던 것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에는 한국에서도 정말 큰일이 터져서 우리 한국인들도 깜짝 놀랐지만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요. 이분 이야기는 한국은 물론 캐나다, 한인, 사이버 레카 채널들까지도 다 달려들어서 신나게 다뤘으니까 저까지 여기서 길게 얘기할 건 없을 겁니다. 이 사태 때문에 모국 사회가 대단히 불안해진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크게 입었고요.
아직도 이 불안감은 현재 진행 중인데 무려 캐나다에 있으면서 조회수를 뽑아먹는 수단으로 좀 써먹는 분들은 참 존경스러울 땀이에요. 이건 캐나다 이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소식 아니니까 키아리 채널에선 딱히 얘기할 건 없고요. 굳이 이건데 캐나다 이민과 연관을 지어보자면, 만약에 이분께서 혹시라도 계엄령을 기획에 가져가고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민간인을 탄압하는 최악의 사태로 던졌다면은 캐나다 체류 중인 한인분들도 난민이나 망명 신청이 가능해졌을지도 모르는 노릇입니다. 안타깝게도 알량한 쫀심이 있어서 그런지 큰 일은 터뜨려놓고 정작 용기는 부족해서 우리 한인 이민자들까지 불안에 떨게만 하고요. 정작 망명 신청 자격은 주지도 못했네요. 다시 제 얘기로 돌아갈게요. 다음 주면요, 키아리 채널을 개설한 지 1주년이 됩니다. 물론 채널 개설부터 먼저 해놓고 유튜브라는 플랫폼과 영상 제작 장비 및 툴에 대해 공부하는데 시간을 좀 써서 실제로 첫 영상을 올린 날짜는요 2024년 1월 말 정도였죠.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했고 운도 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컨셉도 잘 잡혔고요. 영상 제작 시작하자마자 학생 비자, 취업 비자 축소부터 LMIA 축소 등 굵직한 뉴스들이 터지면서 채널이 예상보다 빨리 관심을 받고 성장하고 과분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내용 전달부터 화면 품질까지 미숙한 부분이 많은데도 채널 초창기부터 채널에 애착을 가져주시고 꾸준히 봐주신 분들도 많고요. 이후에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채널에 기꺼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꾸준히 봐주시고 계십니다. 채널 규모에 비해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채널 댓글창이 평소에 거의 항상 클린하게 유지가 되는 걸 보면서 키아리 채널 시청자 여러분의 에티켓과 온라인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감탄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키아리 채널 시청자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는 댓글창에서 마치 건전한 커뮤니티의 바이브까지 느껴지는 걸 보면요, 항상 흡족하고 기쁘고요. 영상을 최대한 자주 올리고 동시에 영상 품질도 빨리 높여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채널이 잘 되어가는 과정에서 욕심도 생겨서요, 역시 조회수, 구독자 이런 숫자에 점점 집착하는 게 종종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건 뭐 클리셰와도 같은 말이지만 초심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조회수가 덜 나오는 콘텐츠와는 점점 멀어지는 경향이 키아리 채널에서 보였습니다. 채널 초창기에는 엘버타주, 퀘벡주, 매니토바주 등 특정 주에 관한 영상도 자주 만들었는데요. 특정 주에 관한 영상은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시청자층이 적다 보니까 조회수 측면에서 성적이 낮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생각했던 특정 주 관련 콘텐츠도 그냥 은근슬쩍 넘어갔죠. 퀘벡주 차기 총리로 유력한 빡디 깨백과 홀라몽동 당대표에 관한 영상도 하겠다고 말만 하고 그냥 넘어갔고요. 개편된 엘버타주 AAIP 프로그램은 요즘 꾸준히 사람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루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구상하면서 채널을 살펴보다가 이번 주에 문득 이런 걸 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성하고 있고요. 비교적 최근에 영주권을 취득해서 최근 근황에 친숙한 캐나다 1세대 이민자이자 그 어떤 단체나 개인과도 엮이지 않고 모든 것을 DIY로 행하는 철저히 독립적인 이민 관련 채널이라는 대단한 강점을 망각을 하고 조회수와 채널 성장에만 집착해서 자꾸 한눈을 팔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널 개설 1주년을 앞두고 초심을 되찾아서 저만이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요, 이전과 영상 자체의 느낌도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영상 업로드 빈도도 이전보다 더 짧게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hopefully. 달라진 영상과 콘텐츠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키아리 채널은요, 유튜브의 여러 흔한 채널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키아리 채널에서 볼 수 있는 영상,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이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커뮤니티와 같은 모습은요, 다른 어떤 채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키아리 채널만의 고유한 요소라고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키아리 채널을 이런 모습으로 만드는데 큰 힘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염치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